터지면 끝장이라. 외환위기 몇십 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정부 부채보다는 민간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자체가 위험 수위에 지금 들어서 있다는 뜻이에요. 안 내려가요. 이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문제는 경제까지 좋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부채가 폭발을 하면 당연히 말입니다. 외환위기에 몇십 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고요? 외환위기는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터진 게 외환위기예요. 지금 부채 폭발은요. 내부 충격으로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대개조하지 않는 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때문에 외환위기에 몇십 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채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2023년입니다. 3분기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신용갭 10.5%포인트입니다. 이게 신용갭 이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명목 GDP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국민 총생산 여기에 부채가 민간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비중이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크면 클수록 명목 GDP는 이만큼인데 부채는 이렇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 GDP는 가만히 있는데 부채만 자꾸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터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5%포인트라는 수치는요. 국제결제은행에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경보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보. 이게 여러분 보통도 아니고요. 주의 단계도 아니고 경보 수준이 경보 수준.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2020년 2월에 12.9%포인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3년, 2024년 이게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2020년 2분기가 12.9였거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2021년 지금 3월에 17.4로 역대 최고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터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이거 터지면 외환위기 몇십 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부채 위기가 심각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게 예상보다 안 내려갑니다. 2022년 3분기에는 16.8%를 기록했고요. 작년 3분기에도 10.5%입니다. 여전히 10% 이상 경보 단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1983년 2분기가 14였거든요. 14.0%포인트였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도 말입니다. 98년 3분기가 10.5%포인트였습니다. 그 앞에가 97년 4분기가 13.2%포인트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말입니다. 2008년 4분기가 10.7%포인트고요. 2009년입니다. 2009년 4분기가 11.2%포인트입니다. 물론 2017년이나 그 이후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져서 금융에 대한 부채에 대한 위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이 변곡점이 되면서 2019년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3분기까지 계속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14분기 연속이에요. 14분기 연속. 14분기 연속 위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진짜 모릅니다. 14분기 연속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72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197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이렇게 14분기 연속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넘어선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위험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크다. 이거 부채를 제대로 못 잡으면 진짜 충격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이거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DSR까지 지금 적용하다가 말입니다. DSR이 이제 내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 내가 버는 돈에 원리금 상환을 40%까지만 해라.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면 400만 원만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써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넘어가면 안 해주겠다는 것이 DSR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붙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 DSR은요. 쉽게 말하면 가상금리를 붙인다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그만큼 말입니다. 가상금리를 붙인 다음에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가계대출을. 민간대출을 줄이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죠. 그만큼 정부도 신용갭에 대한 위험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내는데도 여전히 신용갭이 10.5%포인트라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전 세계에서 10%포인트가 넘는 국가는 딱 2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딱 2개 국가. 딱 2개 국가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일본이 13.5%고요. 대한민국은 10.5%입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엔화 자체가 기축통화이고요. 또 돈 풀어서 지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하는 아베노믹스가 핵심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민간 부채의 많은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경제가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10.5% 세계 44개국 중에 2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태국이나 8%잖아. 아르헨티나도 1.5%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들요. 선진국들은 굉장히 낮아요. 독일은 0이고요. 중국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0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8.0이고요. 영국은 마이너스 20.6입니다. 아일랜드는 마이너스 90.2고요. 대한민국의 부채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보고도 짐작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충격이 말입니다. 터지기 시작을 하면 진짜 끝간데가 없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심각하고요. 이 부채가 터질까 조마조마 사르는 판을 걷는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민간부채 장난 아니거든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4,879조 7천억 원입니다. 기업부채가 2,673조 6천억 원이고요. 가계부채가 2,206조 1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잖아요. 부채가 4,879조까지 됐으니까 이게 2023년 1분기까지잖아요.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가 되면 저는 당연히 5천조는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표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저는 부채가 지금처럼 경제가 최악인 상태에서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은 부채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상황이 점점 열악하게 상황이 바뀌어간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위기 역시
국제결제은행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위기감을 계속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가 잘 되면 이게 말입니다. 벌어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안 되면 벌어서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 한계가 있나 하면요. 국가 총부채가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납니다. 정부 부채하고 다 합쳤을 때 국가 총부채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까지 합친 거거든요.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5,956조 9,572억 원입니다.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273.1%고요. 진짜 많죠. 부채가 이 정도면요. 273.1%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그 총 금액보다가 적어도 2.7배가 많다는 거잖아요. 2.7배. 죄송합니다. 3.7배가 많다는 거잖아요. 3.7배는 뒤집어서 반올림을 해버리면 4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총 GDP라고 이야기하나요? 국내 총생산보다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산해서 빚을 못 갚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충격적이죠. 이런 게 말입니다. 여러분 언론에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확실하게 언론에 나와서 부채에 대한 문제를 콕콕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말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참 안 나온다는 게 저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채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파장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시장에서는요. 저는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 어떻게 생각하면 부채 폭발은 내환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내환 위기에 대한 어떤 상황은 저는 점점 더 꼬여간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말입니다. 이게 경기가 좋으면 항상 그런 단서를 달잖아요. 빨리 경기가 좋게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 경기가 좋게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